246명 또 추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또다시 24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구자준 사회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구 기자. 어제 하루 발생 신규 확진자 현황 좀 먼저 전해주시죠. 예,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35명,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돼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761명입니다. 이 중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132명으로 발표됐습니다. 현재 1,521명이 격리 중이고 지금까지 사망자는 총 306명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확진자가 138명 추가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적으로 따지면 457명 정도 되고요. 교인 중에 4,000명, 교인 4,000명 중 500여 명이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상황,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연쇄 감염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노원구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15명이 집단 감염 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의 판단으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천지 교회 사태 때보다 더 큰 위기다라는 게 이제 방역당국의 판단이고요. 지금 통제를 억제하지 못하면 3단계 방역 조치 3단계까지 격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아까 전해드렸다시피 사랑제일교회 신도 진단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이재명 지사가 오늘부터 모든 경기도민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다라는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신 의원님, 닷새 연속으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어제는 100명대 많은 수였지만 또 오늘은 어제는 200명대로 늘어났는데 우려했던 2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앞으로 더 폭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1차 피크와 비교했을 때 지금 2차 피크라고 하는 네네. 지금 대유행 단계에서의 차이점을 보면 그래도 신천지, 대구, 경북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집단 발생을 했다. 네. 그리고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이미 많은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 예, 예. 특히 수도권이라는 거는 유동 인구도 많고 예. 그다음에 인구 밀도도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 원인이 됐던 사랑제일교회를 주축으로 하는 그 집회에서 네. 그 고령자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 예후는 치명률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나쁘거든요. 예, 예. 그만큼 모든 분들이 증상이 있게 되면은 입원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만큼 의료 자원의 고갈로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감염 경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은 안심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조금 예전보다 높아졌다라는 점도 걱정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역학조사로 따라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안전망 안에서 예. 추적하고 빠르게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하면 되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또 깜깜이 감염의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네. 더더욱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실제로 그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방역당국에 협조를 하고 있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르는 우리 환자들이 우리 전국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성과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무엇보다 예. 지금 서울 성북교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지금 확산세가 가장 걱정이잖아요. 지금 실제 현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앞서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57명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수도권에 해당되는 숫자만 432명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앞서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13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이 중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75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방역당국도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집단 감염이 예. 신천지 때보다 훨씬 더 큰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앞으로 연락 두절되어 있는 교인들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하더라도 숫자를 계속해서 바꿀 만큼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났다. 속보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구 기자,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제일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어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양지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목사의 부인과 비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현재 전 목사는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된 상태고 이곳에서 격리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불과 이틀 전 대규모 집회 현장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은 병에 걸릴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네, 저렇게 마스크도 안 끼고 연설했던 정광훈 목사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그래서 어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지금 격리가 됐죠. 근데 같이 좀 사진 보면 저렇게 구급차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안 끼고 있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의사시니까 저거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매우 잘못됐고 꼭 시정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확진되었을 때 그 바이러스 앞에서의 겸손함은 그 누구도 똑같이 겸손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본인은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감염됐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집회에서 봤을 때 저렇게 마스크를 형식적으로 두르고 실제로 거의 착용 안 하고서는 발언하는 모습들은 네. 그 집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수많은 전파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보니까요, 이 정광훈 목사 병원에 이제 실려가는 저 모습 또한 문제가 됐지만 걱정이 더 되는 거는요, 확진 판정을 받은 정광훈 목사가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는데요. 대규모 집회 현장입니다. 마스크를 그 턱에 걸친 채 이제 단상에 등장해서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있는 저런 모습이 보이고요. 연설을 할 때는 손에 마스크를 낀 채로 마스크를 입에 걸치지 않고 손에 저렇게 벗어들고 하는 모습, 사람들과 함께 연단해서 가까이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연설이 끝난 뒤에는 저렇게 환호하던 지지자들 일부와 또 악수도 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광훈 목사의 확진 판정 우려를 좀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온 모습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뭐 아까도 얘기해 줬는데 문제는 저 지금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진단검사 받아라 이렇게 이 긴급 재난 문자까지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들이 협조 안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 찾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상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정광훈 목사의 저 모습은 가장 지양해야 되는 모습인데, 지금 코로나19 예, 상황에서. 그렇죠. 특히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지르고 외쳤을 때 가장 분사가 온 사방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수많은 그 집회 참여자들한테 그런 바이러스 전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이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일일이 우리가 확인해서 추적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특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더라고요. 특히 악수하거나 아니면 식사하거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포될 가능성 아주 높기 때문에 예. 네. 이 집회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렇게 만난 접촉자 일일이 확인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구 기자, 검사 참여 협조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포항, 파주에서 잇따라 이제 확진자들이 도주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네. 오늘 오전에 파주시청은요,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인 50대 남성이 새벽에 도주해서 경찰 수배 중이니 주의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병원을 탈출해서 도주한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네. 어제 포항에서는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원 이송을 앞둔 상태에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붙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세요? 어차피 확진이 되면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망 다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실제로 잘못된 종교의 개념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예전에 정강훈 목사의 그런 발언을 보면 2월 달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감염병에 우리가 감염돼도 상관이 없다. 집회하면 병이 오히려 낫는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모 언론 보도를 인용을 하면 우린 죽어도 좋다. 목적은 순교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탄압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응에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순교에서 멀어지는 일이라는 잘못된 그런 신도들에게 개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이런 뭔가 이탈이나 아니면 검사 미수능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검사를 좀 잘 받아야 이 확산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일 텐데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이 사랑제일교회 지금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따르면 어제 안과병원 소속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간호사는 지난 9일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간호사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업무 보조 직원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나머지 직원 120여 명에 대해서도 진단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다행히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안과병원 건물은 현재 폐쇄가 된 상황인데요. 네네. 안과병원 건물은 단독 건물로 따로 분리돼 있어서 네. 다른 병동이나 응급실 이런 건물들은 폐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서울 수도권에 이 대형 병원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 세브란스 병원 사례처럼 이 확진자 한 명이 나타나면 이게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현정 의원님이 코로나19 초반에 우리 뉴스에 라이브 나와서 많이 걱정하셨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의료 대란으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우려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감염병 확진자 한 명이 병원 내에서 노출이 되는 경우에 병원을 폐쇄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직원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오히려 확진자를 치료해야 되는 시스템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이번 2차 피크를 대비해서 많은 병원에서 다시 한번 역학 조사라든지 예. 수립에 대한 대응을 공고히 하는 지금 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신규 확진자 200명대로 다시 올라섰고 또 특히 수도권 지역에 이런 확진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병원, 이런 입원하는데 병원이 부족하지 않고 병실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병상 현황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은 1,479개 병상 가운데 입원 가능한 병원이 660개이고요. 네. 가동률은 55.4%입니다. 또 수도권 중환자 치료병상 가운데 입원 가능한 병상은 85개이고 가동률은 58.1%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병상이 절반 이상 찬 상황인데요. 예. 중대본은 일반 병상에 음압 장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신 의원님 지금 예. 민주당의 국난극복상황실 방역간사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의사 예. 출신이셔서 지금 이 수도권의 대규모 확산 그리고 또 지금 이 병상 문제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부 여당이요. 실제로 정부에서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것을 여당에서도 좀 챙기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병상이 뭐 채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고령인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무조건 병원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고위험군에도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아니면 특수 상황이거나 입원 환자 중에서도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들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예. 정말 입원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심각한 환자부터 입원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생활치료센터 입소도 경증 환자라고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가장 어려운 거는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환자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공고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중환자실에서의 그런 간호 인력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거기 때문에 네네. 이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또 교육 훈련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요.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1일부터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의료 공백이 있을 거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 정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의사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이런 코로나19의 2차 피크를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 네.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특히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금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와 여당이 경청하고 타협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신 의원님, 의대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문제, 사실 의료계에서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 이거를 코로나19가 아직 종식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했어야 됐을까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의사수 확대에 대한 취지는 공공의료의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 시점에서도 공공병원이나 의료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수를 늘리더라도 네네. 이들이 정말 공공 영역에서 머무르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계속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지금은 모해가 있는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정말 의료 과잉이 되는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공공의료 취약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미진했던 걸로 생각이 돼서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에 대한 확대를 더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위생 철저히 해야 되고요. 또 확진 우려가 있거나 확진자라고 판명이 되면 적극적으로 방역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